안녕하세요.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제5부 강연 제국과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과 종교란 인간이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하게 만드는 세 가지 대표적인 허구 중에서 첫 번째인 돈에 이어 제국과 종교라는 뜻입니다. 제국이란 우선 어떤 것이냐? 유발 하리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영토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제국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런데 지난 2500년간 인류 대부분이 제국에 속해 있었다 이거죠. 이 제국은 좋은 점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인간을 우리와 그들 두 부류로 나누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단에는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인데 딩카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에르란 말도 원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알래스카의 유픽족이 있습니다. 유픽족은 그들의 유픽어로 진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들만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제국은 이거를 극복한다 이거죠. 너와 나,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같은 사람만을 우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의 제국이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유발 하라리가 제국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인류의 모든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국과 제국주의 문명의 유산이다. 어떠한 학술적 정치적 외과 수술을 한다 해도 환자를 죽이지 않고서는 제국의 유산만을 도려낼 수는 없다. 예컨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근이 400g이고 저기서는 한근이 600g이면 곤란하다 이거죠. 화폐도 통일했고 문자도 소전차라고 해서 한자도 통일했습니다. 도로, 폭, 수레바퀴 폭도 통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제국이 중원이 하나의 제국이 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거죠. 오늘날의 철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표준궤라는 철도 궤 사이를 씁니다. 거리 1435mm를. 근데 러시아 같으면 광궤를 써요. 1520mm짜리 광궤를 씁니다. 일본은 또 협궤를 써요. 이러면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넘어가는 철도를 건설한다고 할 때 당장 문제가 됩니다. 환적을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제국이 낫다는 겁니다. 하라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고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전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싫기 때문이고 차라리 하나의 지구제국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라리는 아예 국가들은 글로벌 마켓에 책략에 점점 더 소속돼 있고 글로벌 회사와 글로벌 NGO의 간섭에 점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글로벌 여론의 감독을 받고 국제사법제도에 점점 더 문호를 열고 있다는 희망 섞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계나 국가의 의견은 점점 더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형성된 것이 지구 제국이다. 옛날 로마 제국 비슷하게 다인종 엘리트가 통치하고 공통의 문화와 이익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국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국가와 민족의 충성을 바치며 남아있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실은 하라리가 자기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하라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타지마할입니다. 이거 인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축물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슬람 무굴 제국의 유산입니다. 이슬람 무굴 제국의 흔적을 없애고 인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제국 이외에 인간을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하게 만드는 세 번째 허구가 종교입니다. 다만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라리의 종교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는 조금 독특해서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 초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초인적 질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리는 자연법칙 종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니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런 것도 일종의 자연법칙 종교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초인적 질서를 말하기 때문이다. 초자연적 질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대규모로 같은 종교 내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우디의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참배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저 빽빽하게 돌아 있는 것이 전부 사람들이고 평생에 한 번은 이 순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믿음이고, 이 종교에 대한 하랄의 정의는 좀 특별해서 인간의 규범과 가치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은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겹치는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에는 불교, 이슬람교뿐 아니라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까지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근데 종교가 아닌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한 인간의 가치와 규범이 없기 때문이고, 축구가 종교가 아닌 것은 그것이 초인적인 칙령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 불교, 공산주의는 모두 종교다. 왜냐하면 초인적인 신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다라는 거죠. 하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신교와 구별되는 다신교의 근본적인 통찰은, 다신교는 신이 많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은 특별한 관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랄은 얘기합니다. 편견을 지닌 수많은 권력이 있죠. 그렇지만 다신교도는 마음이 열려 있으며 이단이나 이교도를 처형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이거예요. 로마는 피정복민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3세기 때 박해에서 희생자는 몇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후 1500년간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이 믿는 신에 더해서 다신교니까 우리들이 믿는 신도 같이 인정하라, 이런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죠. 근데 그것을 굳이 거부한 것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모두 이신론적 이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뭐냐 하면 악의 문제를, 악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 있으면 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근데 악이 악마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은 이신론, 두 신을 가진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 사후의 영혼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구약, 이 전부 같은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기독교인은 일신론적인 하느님뿐만 아니라 이신론적인 악마, 다신론적인 성자도 믿습니다. 성자란 말은 기독교에서도 무슨 항해의 수호 성인, 의술의 수호 성인 하는 식으로 각각 우리가 다신론적인 희망을 기원할 때마다 수호 성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다신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령도 믿는다. 유령은 애니미즘적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설 혼합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는 자유시장을 집단 숭배한다 이거죠. 자본이 정치에 자유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시장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자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리를 집단으로 우리는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인간을 공통의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것, 돈, 제국, 종교 모두 우주에서 보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은하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2천억 개 내지 1조 개의 별이 있고 그중 하나가 우리 태양이고, 은하 중심에서 약 3분의 1 정도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태양이 그 위치에 있고 그 태양을 도는 8개 행성 중에 세 번째 행성이 우리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기간 중에 마지막 1만 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우주에서 보면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랄리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매우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위쪽에 흰 줄, 약간 가운데보다 조금 오른쪽에 희미하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사실 1픽셀도 안 되는 크기인데요. 저것이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지구를 찍었냐? 나사에서 발사한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61억 킬로미터, 한 해왕성 정도의 거리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려 찍은 겁니다. 가운데 있는 약간 흰 줄 가운데 흰 점이 작게 하나 찍혀 있죠. 저것이 지구입니다. 원래 저 사진을 찍자고 나사에서 주장한 것이 칼 세이건이고, 칼 세이건이 저 점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페일 블루 닷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희미한 푸른 점이라는 뜻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은 돈과
제국과 종교라는 허구를 믿으면서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음 회 마지막으로는 과학혁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